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속출함에 따라 각종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겨울 축제를 취소하고 내년 첫 해맞이를 온라인으로 즐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평일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부모 103만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40.9%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제적 활동까지 타격을 입으며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방역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역학조사 때 늑장 진술과 거짓말로 인해 대응 조치가 늦어져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방역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설치된 간이 천막과 방호복을 입은 보건 인력, 거리 유지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치운 카페, 손님들을 반기며 QR코드는 꼭 입력해달라고 요청하는 음식점 직원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판단은 이 희생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돌아보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학조사 중 늑장 진술과 거짓말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주셔서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당장의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다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계 강화를 발령하는 등 안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각종 허위 신고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잊은 채 물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맨손으로 송어를 잡습니다. 얼음 구멍 사이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손맛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높이가 10m에 달하는 거대한 눈조각은 겨울철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이 같은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대부분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강행하더라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집합 인원이 제한돼 안 한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일찌감치 포기한 겁니다. 남은 건 화천 산천어 축제와 철원 한탄강 트레킹뿐입니다. 국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게 맞는데 지역 경제 살림을 봤을 때는 동해안 지역은 사실상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삼척시만 결정을 못했고 행사를 축소 진행하겠다고 밝힌 강릉시도 취소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유튜브로 해맞이를 준비하시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과 방역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강원도가 축제 없는 겨울을 맞이할 상황에 놓이면서 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11월 6일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20대 대만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후 A씨 부모가 A씨 친구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며 처벌을 강화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비극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9월에는 노랑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세상을 떠났고 11월에는 배달하던 20대 청년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4명입니다. 작년에도 249명을 기록해 매년 200명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 단속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행위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주운전은 그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보다 상습적인 경향을 보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사이드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최대 경찰력을 동원해 내년 초까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기 북부와 부산 등 전국에서도 강화된 단속이 이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음주운전. 한 잔도 정말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학부모 10명 가운데 4명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5세 아동과 초등학교 1에서 5학년 학생 학부모 약 103만 8천 명을 조사한 결과 40.9%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원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73.3%가 초등 돌봄 교실을 꼽았고 지역 아동센터 13.7%, 다함께 돌봄센터 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최근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진 않으신가요? 아동학대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 최근 사건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2번 이상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시기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최근까지, 조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외부 자문단의 힘도 빌리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건은 최초 수사팀이 끝까지 전담하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강화 방침을 환영하면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서 경찰하고 뭐 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 멍이나 상처가 없어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수학대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경찰 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정자 공여 등 보조 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조 생식술 윤리 지침은 법률이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합의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윤리 지침에 반영하고 법령 개선에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지난해 2배가 넘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보유자들은 집을 내놓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올해는 26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1년 새 집값이 오른 데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올라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앞서 예로 든 아파트와 서울 대치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를 함께 가졌다면 올해 1,800만 원인 종부세는 내년엔 2.7배인 4,9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매도를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입니다. 팔면은 손해인데 3주택 사람들은 원금 깨지는 거야. 내가 투자했던 거 원금 처음에 내가 샀던 집에 그 가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벌집 짓거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등지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데다 전세난 때문에 주택가격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최근에 형성되고 있어서 출시되는 매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보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심리가 우선 꺾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는 2013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9월) 호조세를 보였던 각종 실물 경기 지표가 다시 위축되거나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0%로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8월 감소세에서 9월 2%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앉은 겁니다. 특히 수출 핵심 품목 반도체가 9.5% 줄며 수출이 감소한 탓에 제조업 생산이 1.3%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업 생산이 13.3% 늘며 1.2% 증가했습니다. 생산뿐 아니라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이 0.9% 줄며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외식 증가 등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5.7%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 넘게 줄어 3.3% 감소하며 두 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실물 지표와 달리 경기 판단 지표는 개선세를 보여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경기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예측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각각 0.5, 0.4포인트 오른 겁니다. 두 지표의 동반 상승은 5개월째로 이는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한 뒤 21년 2개월 만에 나타난 가장 긴 상승세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수치상으로는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측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가금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인데요. 위험성이 커지자 정부가 전국의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올해 가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곳은 모두 8곳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 오리농장의 경우 2년 8개월 만에 첫 가금농장 발병 사례인데 철새 도래지 인근이 아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출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항원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농장으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 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 농장 인근 3km 내 6곳에서 키우던 닭 오리 39만 2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북도에는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소독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기존 철새 도래지와는 별도로 전국의 5,700여 곳의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과 저수지 등에 일주일에 4차례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가금농장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축산 차량은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 진입이 금지되고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에는 인근 거점 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몸에서 실을 뽑아내 고치를 짓기 직전의 노예입니다. 몸속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 각종 기능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노예를 수증기로 익혀 동결 건조한 것을 홍잠이라고 하는데 당뇨와 치매는 물론 파킨슨병 증상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 홍잠을 먹은 쥐는 운동 능력이 4배가량 높아졌고 뇌신경세포인 도파민 세포의 사멸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저항성은 홍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 특히 단백질들이 노예의 효능이 확인되면서 침체됐던 양잠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청화초라든가 홍잠이 개발되면서 부가가치가 예전에 비해 한 3배 정도 부가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잠 농가들의 소득이 엄청 지금 높아졌는. 농진청은 홍잠을 이용해 건강 기능성 식품은 물론 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수 의료용 식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기능성 식품, 더 나아가서는 만약 여건만 된다면은 전염의 신약까지도 우리가 도전할 계획을. 홍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경우 환자 치유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그거. 아휴, 무무야, 채소도 먹어야지. 싫은데? 뭐? 라운드 1.
무모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저기 누나 좀 봐봐. 싫어. 누나처럼 되기 싫어. 라운드 2. 모모야, 이거 봐라. 골고루 먹으면 아빠처럼 이렇게 힘쓸 수 있어. 싫어. 힘센 거 필요 없어. 무무 다 먹었어. 이제 배불러. 이리 와봐, 무무. 배검사. 여기. 에이, 하나도 안 나왔네. 텅텅 나왔는데. 아, 배부르다. 에이, 뭐야. 아빠도 콩 남겼네. 난 그만 먹을래. 라운드 3. 어디 봐봐. 넌 굶어 봐야 돼. 배가 고파봐야 알지. 에이. 어허? 나중에 배고프다고 말하기만 해. 라운드 4. 버짓빠방 뭐하고 놀까? 자. 싫어. 무무야, 이거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싫어. 무무 배불러. 아빠, 나도 아이스크림. 난 아까 밥 다 먹었는데. 라운드 5.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째 맨날 전쟁이야. 무무도 싫어. 무무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저기 누나 좀 봐봐. 넌 굶어 봐야 돼. 배가 고파봐야 알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째 맨날 전쟁이야. 나중에 배고프다고 말하기만 해. 정말 내가 저랬다고? 응. 아빠 식탁 앞에서 진짜 무서워. 난 사람 같아. 응, 악당 같아. 아빠가 많이 무서웠어? 많이 무서웠어. 그래, 우리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자. 진짜? 삼겹살? 배부르다며. 배가 홀쭉해. 오케이, 삼겹살 고고!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 거부를 나타내는 일은 흔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면 식사량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먹게 하면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잘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그 순간 반응해주고 격려하면서 칭찬해주세요. 아이들은 좀 적게 먹더라도 영양의 균형이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습관을 관찰하여 식욕 부진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이며 겨울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통증이 점차 확산된다면 상체를 높여 누운 자세를 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 전문의의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천천히 일어나기, 혈압을 체크해 높으면 외출 삼가하기,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 운동 피하기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